지구상에서 가장 영리한 새는 무엇일까요? 다리 사이에 귀가 있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곰은 동면하는 동안 어떻게 화장실에 갈까요? 다른 곰들이 깨지 않도록 아주 조용히 가겠죠? 여기 모든 동물 애호가들을 위한 온갖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새는 화식조입니다. 날 순 없지만 두 개의 강력한 다리로 여러분을 쉽게 앞지를 수 있습니다. 발톱은 단검처럼 생겼는데요. 화가 난 화식조가 발톱으로 공격하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날지 못하는 새과의 또 다른 일원인 키위는 날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풍성한 깃털 아래 작은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날개가 없는 새는 이미 오래전에 멸종한 모아새가 유일합니다. 악어 거북은 낚시로 먹이를 잡습니다. 이 거북의 혀는 벌레처럼 생겼는데요. 개울, 호수, 연못의 바닥에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물고기가 미끼를 물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덥석! 이 거북이의 턱은 눈 깜짝할 사이에 다치고 저녁이 준비됩니다. 동물왕국의 또 다른 낚시꾼은 검은 댕기 해오라기입니다. 이 새는 물에 미끼로 나뭇잎이나 막대기를 던집니다. 작은 물고기가 이상한 떠다니는 물체를 보려고 수면으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죠. 그 다음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실 거예요. 꿀꺽. 해파리는 혈액도 없고 혈액을 순환시킬 심장도 없습니다. 두뇌도 없어요. 신경만 있을 뿐이죠. 배도 없습니다. 몸체가 충분히 얇아서 산소가 피부를 통과할 수 있죠. 즉, 해파리는 몸으로 숨을 쉽니다. 하마의 피부는 햇볕으로부터 하마를 보호해주는 붉은 기름을 발산합니다. 네, 하마가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한다고 알 수 있어요. 게다가 하마표 천연 자외선 차단제는 항생제 역할도 합니다. 무스는 매우 민감한 뿔을 가지고 있어서 파리가 뿌리 앉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열대우림에는 진짜 플라잉 드래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불을 뿜는 파충류가 불쌍한 마을 사람들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모습을 상상한다면 실망하실 거예요. 이 작은 날도마뱀은 손만한 크기이고 하늘을 난다기보단 짧은 거리를 미끄러지듯 활공합니다. 또는 우아하게 낙하합니다. 여러분은 독이 있는 식물, 독이 있는 파충류와 거미에 대해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독이 있는 새들도 있습니다. 독소는 몸, 깃털, 그리고 피부에 있어서 포식자가 그 새를 잡아먹는 것을 위험하게 만들죠. 불가사리는 먹잇감을 위장으로 덮어서 몸 밖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위장을 다시 배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참 편리하겠죠? 불가사리의 친척인 해삼도 비슷한 기술이 있습니다. 다른 점은 공격자를 겁주기 위해 내장을 밖으로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없어진 내장은 금방 다시 자란답니다. 까마귀와 큰 까마귀는 지구상에서 가장 영리하고 야가 빠진 새들입니다. 까마귀는 다른 까마귀를 따라다니며 그 까마귀가 먹이를 숨기는 곳을 찾아냅니다. 그러고 나서 그 교활한 스토커는 먹이를 그냥 가져가 버립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똑똑한 까마귀는 뉴칼레도니아 까마귀입니다. 이 까마귀는 갈고리와 창 같은 복잡한 도구를 만들어서 나무 구멍과 나뭇가지에 숨어있는 벌레를 꺼냅니다. 코알라의 지문은 사람의 지문과 거의 동일합니다. 돌고래는 의사소통이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서로 이름을 부르죠. 즉, 각각의 돌고래는 특정한 소리에 반응합니다. 돌고래를 만나거든 꼭 물어보세요. 넌 이름이 뭐니? 새의 깃털은 뼈보다 무게가 더 나간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구상에서 가장 겁이 없는 짐승은 꿀 오소리입니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적이 없습니다. 꿀 오소리 한 마리가 사자 한 무리와 맞서 싸워도 상처 하나 없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꿀을 좋아하는 이 터프한 녀석들은 뱀의 독에도 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소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꿀 오소리의 사촌인 유럽 오소리는 지하에 광범위한 오소리굴을 짓습니다. 굴 안에는 터널과 방처럼 나뉜 길이 있습니다. 여우나 토끼와 함께 기꺼이 자신들의 굴을 공유합니다. 엄격한 위생규칙을 준수한다면 말이죠. 사마귀는 다리 사이에 귀가 있는데 귀를 마치 음파 탐지기처럼 사용합니다. 박쥐처럼요. 바다거북들은 끊임없이 울어요. 슬프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바다거북이 우는 이유는 눈물을 통해 몸에서 과도한 염분을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검은 칼새는 하늘에서 살고 먹고 심지어는 잠을 자는 신비한 새입니다. 한 번에 몇 달씩 착륙하지 않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새에 대해 알려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 새가 일생 동안 나는 거리는 달까지 14번 간 것과 같아요. 물고기도 날 수 있어요. 날개 같은 지느러미 덕분에 날치는 축구장 2개에 가까운 200m 정도의 거리를 날 수 있습니다.
포식자들을 피하기 위해서 비행해야 하죠. 곰은 동면할 때 맥박과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신진대사는 몸이 음식을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인 단백질, 칼슘 등으로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겨울 동안 곰이 먹은 모든 음식은 마치 코르크마개처럼 장자에 축적됩니다. 그래서 겨울잠을 자는 내내 화장실에 가지 않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화장실로 향합니다. 당연하겠죠.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곰이 동면의 깊은 잠에서 깨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곰 가까이 가도 괜찮다는 건 아닙니다. 곰은 동면 중에도 여전히 위험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즉시 잠에서 깨어날 수 있어요. 헤이케가니 개는 일본 연안에 살며 껍질에 사람 얼굴처럼 보이는 뚜렷한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마치 화가 난 무사의 얼굴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일본 무사들은 개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새는 송골매입니다. 송골매는 다이빙 비행 중에 시속 320km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활로 쏜 화살보다 빠른 속도죠. 북극곰은 서로 코를 맞대 인사를 하고 음식을 나눠 먹자고 합니다. 사람보다 낫군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을 때 새들이 기쁨에 넘치거나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영역을 표시하고 짝을 유혹하기 위해 노래를 부릅니다. 인간과 공통점이 있군요. 물론 짝을 유혹하는 것 빼고요. 그런데 제가 노래할 때마다 이웃들이 아주 싫어하던데요. 어떤 이물질이 굴 껍데기 안에 들어가면 모래알이든 기생충이든 쓰레기든 간에 이것은 굴의 내벽을 자극합니다. 굴은 이물질을 뱉을 수 없기 때문에 몸으로부터 분리된 얇은 층으로 이 물질을 감쌉니다. 이 진주빛의 층은 둥근 진주가 형성될 때까지 축적됩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진주가 인어의 눈물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제 우린 진주가 단지 장식된 이물질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올빼미는 가장 위험한 육식 조류로 여겨집니다. 독특한 깃털 때문에 이 왕눈이 새들은 사실상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면서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빼미의 눈이요. 올빼미는 눈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려면 고개를 거의 원을 그리며 돌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경고용으로 광산의 카나리아를 가져오곤 했습니다. 카나리아는 유독가스와 공기의 미세한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카나리아가 지저귀기 시작하면 광부들은 서둘러 나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플라밍고는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 한 다리로 서 있습니다. 깃털 아래에서 한 번에 한 다리씩 따뜻하게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충을 없애준 참새들에게 감사하기 위한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사냥을 할 때 호랑이와 사자는 귀가 먹먹할 정도로 큰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는 먹이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얼어붙게 만듭니다. 인간에 의해 가축으로 길들여진 최초의 새는 거위입니다. 비버가 댐을 짓는 방식은 자연의 가장 큰 비밀 중 하나입니다. 100여 마리의 비버들이 마치 엄격하게 정해진 계획에 따르는 것처럼 질서정연한 방식으로 1km 이상 길이의 댐을 건설합니다. 아무도 어떻게 비버가 댐을 짓는지 모릅니다.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도 있습니다. 왼쪽 혹은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